야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야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야구에 진심인지, 야구에는 얼마나 멋진 스토리가 들어있는지 그 많은 매력으로 매주 월요일 밤 우리를 TV 앞에 모이게 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 선수 서동욱 선수가 작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서동욱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지금 꽃다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꽃다발 미리 드렸는데, 야, 정말 축하합니다. 또 감동 받았어. 또 감격 받았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서 작가입니다. 작가로 불러주십시오. 네. 사실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도 작가들이 가끔 등장했지만 그 작가와는 다른 작가입니다. 네. 진짜 책을 펴내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사실 제가 애쓴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이게 오랜 시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 이 책이 나오면서 저는 딱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금희 씨, 예. 금희 선생님이 사실 첫 번째로 떠올랐어요. 왜요? 이거를 전달을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저번 출연 때도 와. 네, 하고 있어서 네. 감동입니다.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또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인터뷰에서 정말 제가 뭐랄까 영감도 많이 얻었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아서 그때 사실 인터뷰 끝나고 제가 네네. 선수님 강연을 하세요. 선수님은 선수만 하시기에는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임팩트가 좀 강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그 촬영 후에 뭘 느꼈냐면 제 사람이, 제 가족이 저를 믿어주는 그런 눈빛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네. 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되셨으니 강연도 조만간 많이 하지 않으실까? 나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연락이 오죠? 네.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작가가 된 후에 달라진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근사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서 작가라는 그냥 네임이 아니 들어오시는데 작가 포스가 느껴졌어요.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좀 작가스럽게 좀 그리고 일상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몸과 마음이 조금 경건해졌다. 네, 확실히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 작가의 느낌으로 조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책에도 썼지만 우리 쌍둥이 아이들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3월에. 네. 축하합니다. 학부모가 되셨네요. 네, 학부모 됐습니다. 뭐 보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엄마 아빠들이 훌쩍거리고 운다는데 혹시 울진 않으셨어요? 저는 주위 분들은 입학식 때 굉장히 어떤 그런 뭐 희노애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린이집 졸업식 날 네, 옆에서 와이프가 이 뜨거운 그 눈물도 있잖아요. 네. 그냥 뜨겁게 느껴지는 그 눈물을 흐르고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주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너무 미안한 감정도 있고 고마운 감정도 막 여러 가지 복합되니까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졸업식 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도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맞아요. 애들만 보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독박 육아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서 그렇죠. 너무 제가 한없이 조금 작아진 날. 네. 엄마 아빠 파이팅입니다. 아마 애들은 너무 어려서 아빠가 책 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고 아내는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3월 달이죠. 3월 저번 달에 이거를 책을 먼저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던지라 제가 파주에 있는 이제 갔어요. 공장을 가서 제가 먼저 들고 왔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먼저 이제 집에다가 먼저 놓고 근데 또 제가 표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와이프한테 어떤 근사한 뭐 멘트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책을 준비하면서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도 근데 너무 기대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괜히 선배말? 아, 그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말씀은 안 하셨어도 저 같은 팬이 봐도 너무 막 좋은 책이었는데 부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제목이 좀 괜찮지 않나요? 저는 볼 때마다 저는 누가 정하셨어요? 책을 준비하면서 제 팩트가 이 눈치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수싸움을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그 상황마다 펼쳐지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야구는 눈치 게임 이렇게 픽스를 조금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야구는 정말 눈치가 없으면 잘할 수 없는 경기잖아요. 모두가 다 정말 눈치와 작전과 감과 이게 아주 과학적인 경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큰 대형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대형 서점 새로 나온 책들 신간 사이에서 아주 이 책이 눈에 띄더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책과는 좀 별도로 우리가 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프로그램이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 기간 내내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 서동욱 작가가 알기로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서동욱님은 또 어떤 상황인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뜨겁지 않나요? 지금도 뜨겁죠. 잠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상세적인 거는 잘은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최근 야구 시즌 4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원 스튜디오죠. 장시원 단장님께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를 하셨다고. 네네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사실 저는 지금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이제 선수 레전드 형들하고 그 팀에서는 나왔고 근데 저도 야구인으로서 팬으로서 최강 야구라는 그 프로그램은 계속 좀 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실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불꽃 야구. 불꽃 야구죠, 맞아. 불꽃 야구도 뭐 조금 상황이 좀 진행이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서동욱님은 완전히 이제 혼자 독자적인 길을 가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서작가로 재탄생했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불꽃처럼 최강으로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구 관련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출연. 맞아요. 이제 하나둘씩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케팅인데 중요하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왜냐하면 책이 나왔다는 걸 알려야 필요한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책이 이런 책이 없었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규약이나 룰에 대해서는 조금 광범위하게 좀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표현하고 싶은 그런 시각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책은 아직 없던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왜 이제야 나왔을까요? 진작 좀 책을 내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앞부분은 초보용이고 뒷부분은 심화편으로 구성이 맞습니다. 되어 있고 앞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야구는 9명이 하는 경기입니다부터 시작해 제가 이렇게 왜냐면 요즘 프로야구가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작년 1000만 관중을 돌파하고 이제 올해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것 또한 사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새내기 관객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준비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야구장에 오시는 팬들이 너무 많은데 야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전달을 조금 해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생각했던 게 요 야구는 눈치 게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해합니다. 콘서트장에 갈 때 내가 그 노래를 다 알고 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혼자 감동하고 야구도 그냥 야구장 분위기가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서 막 응원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맞아요. 하지만 룰을 알고 야구 전체를 알고 보면 더 재밌죠. 옆에서 와 함성을 지르면 나도 모르게 와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알고 아까 이제 콘서트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콘서트에 이제 단독으로 콘서트를 하는 와중에도 게스트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스트 분들도 어떻게 초빙이 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희노애락이 있고 요거를 조금 저는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팬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르는 선수들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말투가
음성 지원된다 그러죠, 요즘. 네네네. 옆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네. 써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래서 정말 추천해 주신 분들이 네. 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누구보다 야구를 사랑하고 팬들에게 친절했던 선수가 서동욱 선수였다. 그런 이가 야구에 대해서 쓴 책이니 팬들에게도 큰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박용택 선수가 역시 맞습니다. 뭐 진짜 믿고 의지하는 형님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네. 저도 저 박영택 위원이죠. 저 형님하고는 LG 때부터 오랫동안 선생을 같이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조금 흔쾌히 이런 좋은 글귀를 조금 해주실지는 몰랐고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근데 용택이 형한테 아직 제가 책 전달을 못했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빨리 영상 편지 한번 쓰십시오. 책 네. 들고. 곧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전드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몰랐던 일화가 네네. 이 안에 있었는데 네네. 진짜 경기를 망치신 날 네. 박용택 선수가 따로 불러내셨다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뭐 번트인가 뭐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직이었고 부산에서 제가 야구를 정말 좀 간절한데 야구를 잘 몰랐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습 번트를 댄 건데 험하게 아웃이 돼서 이제 이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에 번트를 댄 거예요. 아니요, 투스트라이크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쳐서 동점을 만들던지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미미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정말 그 사직 야구장이 또 그런 이게 또 들썩들썩하죠. 너무, 그럼요. 난리도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게 그 정막이 아마 홈팬들도 약간 그런 정막이 살짝 흘렀어요. 예. 그 정도로 좀 무한할 정도로 작가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난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럴 때 진짜 팬들은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몇 번 물어봤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다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구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성도 없었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야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야구만 할 줄 아는 그리고 야구를 모르는 그냥 그 수준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용택이 형이 조용히 불러서 따라와. 따라갔더니 꼼장어집이었어요. 그 호텔 앞에 꼼장어집이 많거든요. 꼼장어집에 가서 이제 사주시더라고요. 꼼장어. 그러니까 밥을 왜냐면 이제 경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나무라기 전에 먼저 본인의 그런 일화를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호가 나도 더 어렸을 때는 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을 했었다. 그런데 너가 오늘 한 플레이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팀의 주장이기도 했지만 그 어린 선수를 조금 어떻게 좀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용택이 형이. 근데 너무 감사했죠.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고 저한테는. 야, 진짜 멋진 주장입니다. 예. 자, 박용택 선수의 추천사였고요. 이보다 정확하고 이보다 친절하며 이보다 상세한 야구책이 있을까?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하고 야구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해주신 분은 바로 장시원 단장님. 단장님, 네. 장시원 단장님한테도 제가 이거 작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최강야구가 지금까지 포는 시작이 안 됐지만 3년 동안 너무 많은 야구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바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장시원 단장님이 계셨고 저 또한 어쨌든 3년 동안 최강야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장시원 단장님한테 좀 인사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 추천사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단장님한테 저는 당연히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오히려 부탁을 안 드리면 결례인 상황. 네.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흔쾌히 조금 인사말을 좋게 써주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야구 대중화를 위해서 누군가 했어야 할 일을 서동욱 선수가 먼저 시작한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독자들이 야구는 눈치 게임을 통해서 야구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김선우 해설위원. 맞아요. 만약에 제가 추천사를 썼더라도 저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야구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런 입문서 같은 게 꼭 필요했는데 그걸 서동욱 님이 하신 거거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2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맞아요. 네, 전달 드릴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시작이 너무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 너무 근사하게 잘 그렇습니다. 나와서. 네. 우리 김선우 해설위원님도 이제 네. 못 본 지 꽤 됐을 것 같으니까 네, 역시 맞아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선배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을수록 마이금이에 진짜 빨리 찾아오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영광이네요. 저는 나오자마자 딱 저는 이제 방송 이렇게 북토크를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안 했고요. 저는 사실 작가님하고 선생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사인해드리고 싶다 했어요, 사실은. 네. 와. 정말. 네. 작가님 우리가 응원했던 걸 아셨나 봐요, 선생님도.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책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네네. 들어가 보면 야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저도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 또 축구 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야구에 대해서 야구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책 안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니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너무 술렁술렁해요. 진짜? 이 화면만 보거나 네. 이렇게 경기장에서 관중석에서 보면 조금 생동감이 사실 떨어질 때가 사실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다 서 있는 느낌이고 그냥 뭐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네.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 책 쓴 이유가 이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몸을 풀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긴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막 눈치를 보고 있고 뭐 사인 간판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화면에는 이게 담기지 않는 것뿐이고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군요. 왜 감독님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고 왜 벽에 숨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표현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선글라스 끼고 왜 이렇게 벽에 숨어 계시나요, 감독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야구에서 상황이 너무 많은데 전개가 또 너무 달라요. 근데 분위기를 보는 거죠. 아 저기서 투수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면 나도 거기에 수를 둬야 되니 이제 여기서도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야구가 이 야구에 대해서 야구 작가가 필요가 없는 게 스토리가 필요가 없는 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벤치 간에 선수들 간에 또 그라운드 안에서 투수와 포수와 머리 싸매고 볼배합하고 그러면서 막 외야수들은 막 조금이라도 이 저 데이터를 통해서 수비 위치도 변동하고 볼배합에 따라서 움직이고 야수들은 또 거기서 나한테 올 타구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세 개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는 모자릅니다. 네네. 아니 진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시리즈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네네. 들어가 있는 일화들도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이건 우린 잘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 한 부분밖에 안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매너 좋은 우리 서동욱 선수님이 벤치 클리어링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날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무슨 날인가요? 다 제 기억이 없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사과 방송 소문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맞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우리 449라고 하는데 그쵸. 그걸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 일화를 넣으셨잖아요.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저는 핑계의 여지가 없어요. 네, 한 번 더 뭐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그 상황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제스처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부상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책에는 아직 담지 못했지만 한간에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친구는 지금 정신이 없네. 열심히 안 하네.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되묻고 싶은 게 뭐냐면 24시간 하루 내내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야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저한테는 첫 번째 타석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타석이 있고 내일 게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닝 교체를 해서 수비라는 것도 이제 소화를 해야 되고 이게 많다 보니까 사실 100%다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 네. 예. 근데 내가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눈치를 봐서 저 사람보다 수가 빠르지 않으면 야구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저 팀이나 저 상대를 이기려면 어떤 발빠른 그런 설정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복합시키지 못하니까 네, 순간순간 놓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까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사실은 시합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감독님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적이야 라고 이제 가상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제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선수들은 뭐 내려놨다 들어왔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조금 뭐랄까 좀 지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상황, 즉 더그아웃에 있을 때 우리는 네.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선수라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잘했다 못했다의 1단계 문제가 아니고 2단계 3단계가 뭐냐면 나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저거보다 저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구장 안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배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모두가 다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곳이 야구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벤치 클리어링 당시에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선수들은 힛 바이 피치볼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데드볼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닌지 느낀다. 그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제가 뭐 선생님하고 뭐 이런 전 얘기하다가 책으로 만약에 이렇게 툭 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알죠. 등을 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때렸는지 아니면 진짜 실수를 했는지 그런 순간에 공기가 확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있는 거죠. 이제 선수들이 공이 날라올 때 저거는 의식이 있느냐 의식적으로 나한테 던진 건지 아닌지 사실 100%는 아니지만 80%, 70%, 80% 정도는 타자 입장에서 그 느낌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팬들도 그 TV 화면으로 보면 어떤 선수는 투수가 너무 미안해서 얼른 모자를 벗고 일루에 나간 네, 선수한테 맞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게 그런 거구나. 맞아요. 예. 근데 이것도 재밌는 뭐 일화이긴 한데 만약에 투수가 맞췄어요 타자를 이제 의식적으로 맞췄는데 발빠르게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연기 또한 연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맞은 사람은 알죠. 딱 때려놓고 미안. 이거는 이제 연기인 거 알잖아요. 이야, 생각지도 네네네. 못했던 맞아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거 연기인데. 오. 요것 봐라. 뭐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체럼버스 사건을 좀 얘기해 주셔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팬들이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이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포스아웃인지 태그아웃인지 예를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많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담아봤는데 맞아요. 이거를 또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야구는 또 진행이 돼요. 그럼 예, 또 예.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예. 그러면서 또 뭐 파울인지 인플레이인지 타구가 나오고, 이건 왜 또 다시 또 쳐?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여성분들한테 예.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남자들의 예.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저는 20대, 30대 여성분들한테 좀 요 책을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진루를 하면 1루를 받고 2루를 받고 아니 그것도 있어요. 그 타석은 양쪽에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초보를 위해서 설명해 주셨구나 맞아요. 했어요. 왜냐하면 예. 저 사람은 왜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탄지 우탄지도 그런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탄 왜 이 사람이 여기서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서 있다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맞아요. 사고죠, 이제 사고. 네, 나는 야구를 이제 커플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을 이제 선물해주고, 네. 요거는 사실 야구장 가면 치킨하고 맥주 치맥이잖아요. 그쵸, 기본이. 네, 요거는 세트입니다. 아, 좋네요. 치맥 책 이렇게 네, 세트로다가. 맞습니다. 근데 그 정말 1루를 받고 2루를 받고 3루를 받고 그리고 홈을 밟아야 되는 경기인데 프로야구 선수가 그 밟는 걸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군요. 아, 그럼요. 그거는 야. 이제 돌다가 이제 이게 룰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베이스를 나름 밟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는 안 밟아도 된다라는 사실 나는 밟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시 밟아야 된다라는 이 룰 규칙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저 생각난 거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저희 딸이 이제 네.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네. 글을 이제 잘 읽어요. 네. 저희 딸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 제가 시즌 3년 전부터 최강 야구를 할 때 이제 와이프하고 애기들하고 이제 야구장을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약간 도둑놈인 거예요. 왜요? 아빠 왜 탕을 치고 도망가? 네, 왜 도망가? 애들 눈에 그렇게 애들 보일 수 눈에는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네, 맞아요. 아, 도망갔구나. 네, 제가 아빠가. 저는 탕 치고 도망간대요. 도망가는 아빠는 도망가는 사람이다. 얘기를 도망가는 게 하더라고요. 아니란다, 얘야.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뭐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 예.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딸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1루수에 대해서, 2루수에 대해서, 3루수, 유격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이 수비 표현은. 포지션 말씀하시는 네, 수비 포지션 설명할 때, 네네. 한 줄 설명, 1루수는 공 받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구가 큰 사람이 유리하다. 네네. 그래서 우리 조선의 4번 타자 아, 이대호 선수 이대호 얘기를 형님. 예, 쓰셨고, 그리고 2루수는 재치 만점.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최강 야구 또 불꽃 야구에서 뛰고 있지만 정근우 선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그쵸, 많다. 이런 표현이 있고. 악마. 네, 악마. 그리고 3루수는 레이저 송구 발사. 그렇죠. 네. 이 표현도 너무 좋았고 유격수는 수비 대장이다. 그래서 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유격수는 수비가 든든한 선수를 배치한다. 근데 만약에 유격수로 나왔는데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맞아요, 선생님. 이게 야구는 결과적으로 타격도 마찬가지지만 수비도 확률이더라고요. 공이 날아가는 지점에 뭐 한 발이라도 더 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저 1루수 대호 형을 네. 얘기하셨지만 체구가 작은 예를 들어서 2루수 그러니까 대호 형에 비해 근우 형은 체구가 작잖아요. 그쵸. 대호 형이 2루고 만약에 근우 형이 1루다라고 만약에 야구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네.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우 형보다는 대호 형이 좀 더 편하죠.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쵸. 많아 보여요. 네.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도 예, 예.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하죠. 아. 그것도 확률이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책을 내면서 또 이런 표현도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1루수의 자질은 뭐냐면 대호 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실수를 그러니까 잘못 던져도 그러니까 티를 내지 않아줘요. 네. 그럼으로써 공을 던진 선수가 좀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죠. 빨리 내 실수가 빨리 묻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테랑 형들이 그런 거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예. 2루수나 3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가 이제 현대화로 바뀌면서 좀 트렌드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삼루수 같은 경우에는 발은 느리더라도 좀 안정감 있고 네네네. 송구의 능력 있고 좀 네. 체구가 좀 큰 사람? 네네. 김동주 같은 네네네. 선수나 뭐 이범호 감독님이나 아, 뭐 이렇게 네네. 있지만 네. 뭐 허경민 선수나 그래도 좀 네, 빠른 네. 그렇죠. 선수들 예. 이런 식으로도 좀 되고 최근에는 제가 어저께도 봤지만 황주균 선수가 2루에도 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마다 그 각색 그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네, 중견수 같은 경우에서도 외야의 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일 잘 그러니까 제일 빠른 선수가 사실은 확률적으로 높겠죠. 네. 그렇게 조금 포지션이 조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야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면서 중견수 이정우 선수 얘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최고의 중견수. 네. 요즘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잘하고 계시고요. 이 야구는 뭐 숫자 노름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한 120배 정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정우 선수가. 우와. 근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일단 앞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넘어선 것 같아요. 선수생활을 같이 오래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매년 성장해. 성장하는 모습이 네. 매년 보이더라고요. 와,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그 이정우 선수의 매력은 그거 같아요. 어. 이정우 선수의 멘탈은 뭐 집에 가서 막 뭐 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르죠. 근데 매년 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이 그려지는데 멘탈적으로 더 연해져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말하는 거나 멘탈적으로 강해서 나 이겨내야지 뭐 이겨내야지 잘해야지 이 단독적인 그냥 단순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유연해지는군요. 유연해지더라고요.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네, 정말 좋은 선수. 왜냐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제일 멋진 카리스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해야 다 품을 수 있고 또 되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걸 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한 선수. 네. 그런가 하면 우익수는 무조건 어깨가 강해야 한다. 제일 먼 거리를 던져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야구장 끝에서 끝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좌익수는 사실 수비보다는 타격이 좋은 선수가 좌익수에 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비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잘하는 선수는 중견수에 서야 되고 그다음 이제 순번으로 따지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익수 그다음에 좌익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일 못하는 선수가 또 좌익수라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던지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3루까지 주로 이제 던진다 쳤을 때 장타가 나왔을 때. 제가 요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사실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위치마다 그다음에 타자마다 공이 날라오는 그런 궤적하고 그런 뭐죠? 이 컨셉마다 제가 받아야 되는 공이 다 달라요. 야수들도 그러니까 공이 일정하게 직구처럼 날라오지 않습니다. 다 커브가 날라올 때도 있고 포크볼이 날라올 때도 있고요. 슬라이더거나 싱커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야에서도 사실 바람의 영향이나 그런 타구 스핀이나 구지대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중석이나 이런 TV에서 보면 옆에 떨어지는데 왜 못 잡지라는 게 보이거든요. 제 말이 그 그죠? 말이에요. 네. 왜 저걸 못 잡아? 예. 생각보다 공이 빨라요. 생각보다 공이 빠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저는 이렇게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두세 발 전부터 제가 몸을 날려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 자체가 슬라이딩 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고, 조금,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무의미하다, 무성의하다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네. 그 현장에서는 공이 벌써 지나간 후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시리즈로 내주세요.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왜냐면 우리는 그냥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온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스핀이 있다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공이 너무 높게 뜨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에 떨어질지 진짜
몰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에 경험이 없는 분한테 이렇게 뜬공이 날아온다고 치면 저는 이 낙하 지점을 못 찾을 거라고 100% 장담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고점에 올라가서 바람의 영향으로 뒤로 떨어질지 앞으로 떨어질지 옆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이 내려오고 있는 이런 속도감을 인지를 잘 못하실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야구가 공이 위험하고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슈퍼캐치라고 하는 걸 해내는 외야수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군요. 정말 대단한 거고 그런 경험과 노력, 훈련량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 힘듭니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쓰셨더라고요. 사회인 야구, 그러니까 보는 야구에서 하는 야구를 권하시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우리 전체 야구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네. 저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 레슨장을 운영을 네네.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위험합니다. 야구가. 그러니까 공이 위험해서 정말 공이 위험하거든요.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저도 이제 아빠랑 어렸을 때 야구 저 선수 생활하기 전에 좀 해봤다고 야구를 접하지 않은 친구한테 바로 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세게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야구를 몰랐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야구를 좋다라고 이제 야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위험 방지나 어떤 그런 거를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너무 문제가 커지죠. 네. 그러니까 야구를 알고 하면 재밌어질 수 있고 안전한데 야구를 모르시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담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구장 가면 흔히 그러잖아요. 파울볼이 넘어왔을 때 피하셔라.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런 얘기죠? 이 공이 둥글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맨손으로 선수들도 맨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 선수들은 다 피할걸요. 왜? 공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피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냥 공을 안 쳐다보세요. 근데 사실 저 옆에 떨어졌다가 공이 나한테 다시 튕겨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공을 좀 최대한 끝까지 이제 보시고 나서 피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잡으시려고 달려들면 사고 납니다. 정말. 네네. 그러니까 보는 야구에서 하는 야구, 즉 사회인 야구를 하면 야구를 더 잘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네. 처음은 저는 생각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야구라는 게 굉장히 방망이도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부터 사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린 친구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사고가 굉장히 어렸을 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인 분들도 아셔야 좀 안전하게 야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PD님이 사회인 야구 몇 년 차죠? 20년. 22년 하신 분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장 맞는 포지션이 뭐였는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저는 다양하게 포지션을 소화를 했지만 그쵸.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투수 출신 그리고 이제 유격수를 이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유격수로 다시 돌아왔고 입단도 유격수로 했는데 사실 뭐 크고 작은 그런 부상들도 있었고 사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제일 컸겠지만 여러 포지션을 어떻게든 소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거는 제 재산인데 쓰임새가 다 달라요. 포수나 1루수나 2루수나 외야수들 2, 3루수도 마찬가지고 유격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역동적인 이런 몸 제스처가 다 다르더라고요. 해보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쉬운 포지션은 단 한 개도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포지션은 사실 투수하고 유격수. 네네네. 네. 근데 타자도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저도 오타니를 꿈꿨던 것 같아요. 오타니가 나오기 전부터 저도 오타니를 꿈꿨던 것 같은데, 네. 제일 하고 싶었던 포지션은 사실 투수하고 유격수였고, 그다음에 선수 때 현실적으로는 1루수가 가장 저는 제일
베스트였지 않나. 두 번째 책 나오면 금희 선배 추천사. 네네네. 제가 영광이죠. 제가 쓸 수 있다면 저같이 야구 그냥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건가요? 예, 아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시게 될 거예요. 저처럼 비야구인이 써도 된다면 저는 너무 야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에필로그에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글을 담으셨던데 그거는 직접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제가요? 같아요. 예, 읽어주십시오. 네. 이기면 즐겁고 지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경기가 있고 다음 시즌이 있습니다. 내일이 즐거운 이유는 내년이 기다려지는 이유고 바로 야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주는 즐거움은 최대한 느끼며 내일 힘차게 달려가는 힘을 야구로부터 얻으시길 바랍니다. 야구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한국 야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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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집니다. 저는 이 표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인생에는 온, 오프가 있는데, 야구를 통해 여러분이 그 인생의 오프를 즐기시기 바란다는 그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메시지를 정말 크게 담고 싶었던 게 시작 버튼하고 종료 버튼이거든요. 이게 제가 야구를 입단해서 군대 가고 LG 갔다가 넥센 갔다가 기아 와서 이제 야구를 조금 이제 레전드 형들하고 같이 몸으로서 이제 부딪히면서 야구를 많이 배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실행을 옮기면서 이 시작 버튼과 그러니까 온 오프 버튼을 모르고 살 때와 알고 있을 때와는 성적 자체도 다를 뿐더러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와 어떤 이게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야구를 조금 사랑해 주시는 팬들도 일상생활에서 이 종료 버튼, 이 시작 버튼이 있어야 종료 버튼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절히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지배적이었어요. 정말 지난번 인터뷰 때도 느꼈지만 생각을 참 많이 하시고 그 생각 끝에 자신만의 결론을 많이 도출해내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책을 벌써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게 되실 독자들 어떤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는지 카메라 보고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믿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싶은 거지 사실 이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없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책을 보게 되실 독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야구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뭐 즐거운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사실 책 한 권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야구를 조금 더 관찰하시고 조금 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유니폼을 입은 서동욱 선수도 멋있었는데요. 네네. 유니폼을 벗고 정말 양복을 입은 서동욱 작가님도 멋있습니다. 저는 그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